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지금 현재 글로벌 악재죠. 여러모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화면으로 오전장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 악재로 하락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거래소의 소형주 코스닥 상대적 안정감을 찾고 있다. 세 번째 볼까요? 철강과 금속, 운수창고, 강보합권 수준 지탱하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좀 포르투갈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좀 미국 시장,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네요. 일단 우리 시장도 유럽 증시, 뉴욕 증시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유럽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특히 영국은 이제 유로존 국가는 아닙니다만 이 푸시백 지수나 또 닥스 지수, 갸크 지수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마감된 이유가 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르투갈의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인가 이름 좀 어려워요. 이 은행이 일단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르투갈 증시가 4%나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을 갖고 진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고, 또 특히 어제 우리 옵션 만기였단 말이에요. 옵션 만기가 별 문제 없이 슬그머니 잘 넘어갔는데 또 이런 악재가 생기면서 소위 후폭풍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비슷하게 진행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중요한 것이 거래소 지수는 분명히 지금 한 14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는데 코스닥은 1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지수가 눌릴 때, 하락할 때 하락의 폭이 속절없이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하는 지수대까지 밀리게 되면 거래소 소형주하고 코스닥 증시는 싱크로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코스닥 증시가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살짝 강보합을 보이는 상황까지도 진행이 됐던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 코스닥 증시의 개별성 종목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평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아침 나들에 한 30분 정도까지는 철강, 금속, 그리고 운수, 창고 이쪽이 비교적 선방하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 쪽하고 운수, 창고, 통신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요. 근데 이 운수, 창고나 또 음식료 업종이나 지수에 대단히 큰 폭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서 결국 지수 관련 종목군 쪽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은 약세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세 번째 포인트였던 이 철강과 운수, 창고, 그리고 금속 업종,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음식료품까지 강보합권 이상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주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런 대표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로는 접근하지는 말자는 얘기신 건가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 금속 업종 차트 잠깐 잡아볼까요? 네. 이 철강 금속 업종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그러니까 전 고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상황에 와 있으면 분명히 눌려야 되는 거고, 시장이 약세면은 같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과 0.23%, 0.33%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 안에서 거래가 수반되거나 수급이 있는 종목은 그래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음식료 업종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역시 지수가 밀리면 밀릴 수 있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수 또 종목 안정감 찾는다는 얘기는 이런 쪽에서도 수급이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대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셨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게다가 또 소형주 쪽으로는 지금 오늘 장에서도 지금 강보합권 수준으로 2포인트 오르고 있거든요. 대형주는 14포인트 밀리지만요. 여기에 있어서 이 두 섹터가 지금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해야 되는 건지, 역시 말씀하셨던 체결 강도가 답일까요? 일단 요 화면을 잠깐 좀 볼까요?
지금 제가 이 소형주를 잠깐 아침나절에 캡쳤던 부분을 보게 되면 소형주 섹터, 거래소 소형주 섹터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음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락 음봉이죠, 물론. 그런 파란색 음봉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분명히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아침나절에 그 소형주 쪽의 거래 비중이 80%, 81%를 유지했거든요. 이건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 통상적으로 아침나절에 소형주의 강세는 분명히 유지가 됐던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할 거냐면, 물론 거래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거래 갖고도 중요한 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들어와서 체결을 시키는 체결 강도가 매수 쪽에 있는 종목이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체결 강도가 강한 종목은 지수가 어느 정도 변동폭을 인정하는 선에서 움직일 때는 종목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체결 강도다 이렇게 본다면 이 체결 강도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분명히 맞을 거고요. 또한 기술적인 바닥권, 또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할 건데, 사실 체결 강도가 좋다는 걸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장 시작 이후 30분간의 체결 강도가 강해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시면은 생각보다도 종목 선정이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잠깐 제가 제 실예를 종목 말고 지수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이제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수 관련 종목을 가지고서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게 현재 보시는 화면 좀 작으니까 조금 키워볼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 키워보면은 요게 지금 지수의 체결 강도거든요. 네. 체결 강도는 바닥권을 두 차례 확인하고 분명히 올라서 있어요. 올라서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을 건데, 음식료 업종을 보게 되면 고점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체결 강도는 음식료 업종의 고점이니까 눌릴 거다. 그렇다면 이 아래서 올라오는 종목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소형주의 지수도 분명히 고점 언저리 와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그러니까 이 아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중에서 뭐 광동제약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분명히 체결 강도가 바닥에 있죠.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1.9% 올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침나절에 마이너스 보였거든요.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건 이 종목이 체결 강도 50에서는 보통은 올라가더라는 어떠한 컨센서스화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점에서 움직이는 섹터보다는 섹터보다 종목이 좀 아래에 있고 안정적인 저점을 확인한 거, 이런 것도 공략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5장 전략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서 좀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5장 포인트 바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초가 이후 30분봉 거래량 증가한 종목, 앞서서 나왔던 얘기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수 조정 시 기술적 바닥 종목에 주목하자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거 세 가지 함께 좀 체결해서 본다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지금 5장에 좀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보고 계신 종목 계세요? 일단 이 세 가지 부류가 조금씩은 좀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한데요. 네. 매번 아침 30분을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게 30분 안에 시장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되면 그게 장중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초가 30분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되는, 그리고 지수 조정 시 기술적인 바닥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는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종목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광동제약이라고 하는 종목, 화면 지금 잠깐 나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하락했어요. 그제도 하락, 그제도 하락. 월, 화, 수, 목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죠. 하락했는데 어디에서 틈을 보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수급 조치가 특정 수급 조치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기술적인 부분은 이평선 또 이런 것들의 중간 가격 아니면 이평선의 지지력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체결 강도 보여드렸었죠. 체결 강도가 이 종목 바닥이란 말이죠.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두 가지가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종목이 공략한다면 뭐 수익이 당장 크게 안 나더라도 적어도 나한테 손해 끼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접근 가능성 있는 모습이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요. 자, CJ E&M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CJ E&M 같은 경우 어제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CJ E&M의 주가가 오늘 현재 강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빠지니까 오늘 팔자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들어온 종목은 수급 주체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시면은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종목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10시 이후로 30분 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 지금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나 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광동제약의 주가 움직임은 지금 조건식에 이제 맞아진 거란 말이에요. 조건식에 맞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은 고점을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어제까지 나흘 하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음봉으로. 그 음봉을 커버하는 모습 바로 직전에 뭐가 놓여졌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이 1,800원이니까 아침 나들이 약세권에서 1,800원까지는 변동폭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제가 기술적인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은 이 AJ 렌터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바닥권. 기술적인 바닥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평선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수급선에서 주가가 안 밀리는 상황이 적어도 4주 이상 지속되면 거기에서 버팀목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올라갈 거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주목을 해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체크하는데 프로그램이 나흘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수량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수량이 좀 늘어날 때 그때 주목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 섹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세 가지 포인트 통해서 오후장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노리고 계시다면 지금 보셨던 방법 통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포인트 함께 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0221283388번으로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후 4시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는 2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